자, 교재는 55페이지 23번입니다. 자, 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기억번. 강도죄의 폭행업박은 반드시 재물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어떤 판례가 있었죠? 갑이라는 강도가 있었어요. 자, 공원에 연인 A하고 B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A가 남자예요. B가 여자고요. 이 남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했죠. 예를 들면 남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재물은 여자에게 뺏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돼요? 이 강도죄가 된단 말이죠.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강도가 남자를 때렸죠. 때리고 여자를 강간했죠. 그랬을 때 강도강간죄를 인정했죠.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가해질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죠. 날치기 사건이 본래는 절도죠. 절도인데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사건도 있었죠. 날치기 판례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날치기,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절치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가 밑에 점유침탈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죠. 그때는 강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강도가 되는 판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강도 범행에 의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했다 했을 때 이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지만 이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무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 재산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 재산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경제적 재산세를 취하고 있다. 재산설. 맞는 지문이죠. 자, 리을번.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였어요. 채권자를 죽인 것이 강도살인이 될 수가 있고 단순살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채권자의 상속인이 이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상속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 면탈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단순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틀린 거죠. X. 그래서 옳은 것은 다 몇 개? 3개다. 3번입니다. 자, 24번을 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해서 이 비의료인이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했어요. 이 지급을 청구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다? 사기죄가 되죠. 누가 청구했다고요? 누가? 이 의료인이 공단에 청구해서 돈을 타먹었다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요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그쵸?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을 했어요. 이걸 개설해서 밑에 요양급여를 실시하였고 그 밑에 공단에다가 똑같은 내용이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어요.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여기는 비의원이라고요. 여기는 의원이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어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어요. 위반했다. 그건 의료법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요양급여를 실시해서 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단을 상대로 해서는 뭐다? 공단을 상대로 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대신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운영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의료법 위반죄로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공단에다가 청구해서 돈을 받은 것은 이 공단을 상대로 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되지만 2번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2번 볼게요.
자, 비의료인이 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어요. 개설했어요. 자, 이 개설한 이 의료기관에 무자격자가 근무할 수는 없죠. 그쵸? 이 의료기관에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두었어요. 의료인을 두어서 환자를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니, 의료인도 아닌 놈이 의료기관 개설했고, 의료인도 아닌 놈이 의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는데, 근무는 누가 했다? 근무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그쵸? 해당 의료기관이 이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개설된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의료기관이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지급을 청구를 했어요. 청구해서 돈을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요 상대방, 돈을 준 사람 있죠. 돈을 준 기관에 대해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아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들었으니까 돈을 내고 매달 얼마씩 돈을 내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탐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 의료기관이 이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매달 보험금을 내고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는 것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타먹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 관련된 기관에 매달 보험금을 들었고 그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타먹는 것은 이 보험 진료 수가 지급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법 위반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2번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죄가 안 되고 3번 죄가 안 돼요. 됐죠? 근데 1번은 돼요. 1번은 된다. 자, 4번 볼까요?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진단 처방한 질병이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되어 있어요. 분류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분류되어 있어요. 적용이 된다.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의사가 이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급여다, 비급여. 즉,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서 그 진료비 상당액을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전 처음에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판결루지 읽고 보니까 요거는 의사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단을 내는 이 질병이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의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때 분류가 됐다는 것을 알은 것이지, 이 행위를 할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탈락되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걸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요 2번하고 3번, 요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요것을 잘 봐두시면 돼요. 자, 25번 가볼게요. 카드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타임머니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서 타임머니 모용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것인 양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했다고요. 무슨 죄가 되죠? 절도죄가 되죠. 이건 재물이기 때문에, 현금은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됩니다. 일단 끊고, 자, ARS 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신용 대출 받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죄가 되죠? 신용 대출을 받은 것은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까? 사기죄가 돼요? 컴사가 돼버리죠. 컴사. 신용 대출 받은 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카드를 사용했죠? 그렇죠?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이체한 다음에 그 카드를 곧장 갖다 놨죠? 곧장. 이것은 뭐다? 직불 카드에 제한 절도죄가 되지를 않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사용절도가 돼요. 사용절도가 되어서 이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절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3번.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 카드인데 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대출금 채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감당하지 못, 자기 능력은 조그만데 카드는 막 쓰고 다닌 거예요. 막 쓰고 다녔다. 비록 자기 카드긴 하지만 그래서 카드금을 못 갚았다는 거예요. 못 갚았다라고 했을 때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금주의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의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정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2만원이었는데 이 종업원이 초과한 금액을 인출했죠. 얼마 인출했습니까? 5만원을 인출했죠. 5만원 인출했죠. 나머지를 자기 가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걸 비율로 봤습니다. 비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컴사를 인정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공갈제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삼각공갈 얘기죠. 지휘설입니다. 그렇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권한설이 아니에요. 지휘설이에요. 지휘설. 권한설이라고 하면 권한설이라고 했을 때는 권한밖에 못 써요. 근데 지휘설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권한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위까지 포함된다. 지휘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3번 쇼핑백 사건 아시죠? 그쵸? 겁을 주어서 쇼핑백을 다시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 쇼핑백은 쇼핑백에 있는 돈은 있죠. 돈. 이 돈은 뭐다? 이 돈은 자기 소유가 돼요. 자기 소유물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공갈증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많이 보셨죠? 부동산에 대한 공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받거나 그쵸? 인도를 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 앞에 거는 등기된 부동산 말하고 뒤에 것은 미등기된 부동산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등기 받으면 기수, 인도 받으면 뒤에 것은 기수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갈죄만 될 뿐입니다. 만약 직무집행 의사가 있으면 뇌물죄까지 되겠죠. 근데 직무집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갈죄만 될 뿐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상대방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죄가 안 되니까 상대방도 뇌물 공여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최신 판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돼요. 자, 피고인이 그 소유 에어컨이 동산이죠. 동산. 자,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 부분에서 부동산도 아니고요. 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신 때렸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이 밑에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이중매매 나오죠?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아도 타인 사무처리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타인 사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죠. 맞는 지문이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게 되면 타인 사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신 때리게 되면 배임죄가 되죠. 그렇죠? 맞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받게 되면 이때 타인 사무처리가 되는 것이다. 근데 동산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에어컨 사건이 있었죠? 에어컨 사건인가? 그게 아니고 무슨 사건이었죠? 인쇄기 사건이었죠? 인쇄기가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산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일 때만 되는 거예요. 동산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 에어컨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동산이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제공해 줬다는 것만 갖고서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신 때렸죠? 이를 다시
이 피해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하더라도, 즉 배신 때렸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부동산이긴 하지만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타인 사무 처리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이 동산 나와 있죠? 동산 역시 이중 양도담보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렇죠? 처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지 않기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그건 특약이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답은 3번이 되죠. 3번. 자, 4번 볼게요. 채무자가 그 동산에 대해서 전미개정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이 양도담보 설정자가 누굽니까? 채무자입니다. 이퀄 채무자. 자,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1순위자에게 밀리기 때문에 뒤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자, 28번 가볼게요. 자, 기억님 풀었고 디귿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악의 후 매수자가 에 대해서는 후 매수자가 매수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교사했거나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이 돼버리죠. 공범 맞습니다. CF 단순 악의만 갖고서는 안 돼요. 단순한 악의 갖고서는 공범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교사했거나 해야 할 목적으로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때 악의 후 매수자에 대해서는 작물취득죄가 된다? 작물취득죄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합의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아파트 건축 분양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그 계약에 따라서 이 분양 전 금융기관 전자가 뭐죠? 이게 제1매수인이에요. 제1매수인에게 선매수인 또는 제1매수인에게 그 계약에 따라서 즉 그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경유해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수분양자들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분양자들은 이 후매수인인데 여기 후매수인인데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분이 생겨나지 않아요.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은 이 제1매수인에게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X.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두 개네요. 답은 2번. 자, 29번을 가보죠.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본범이 사기 범행을 방조했어요. 사기를 방조했다.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버립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요 돈은 작물이죠. 요 돈은 작물이에요. 요 돈은 작물인데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인출하는 것은 취득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인출한 것은 뭐다? 취득죄라고 볼 수가 없다. 취득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취득이 되려면 장물나비로부터 건네받아서 장물나비로부터 건네받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본인은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직접 인출해버렸기 때문에 장물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적이 없어요. 장물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이 돈은 작물일 뿐이지 취득죄로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취득죄가 안 돼요. 자, 여기 5터 나왔습니다. 요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작물을 타에 매각하였다. 작물 매각대금이죠. 작물 매각대금은 작물이 아니에요. 이건 작물이 아니다. 취득죄가 될 여지가 없죠. XX. 자, A가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그러니까 A가 보관 중이니까 A는 보관자가 되겠네요. 보관자. 그쵸?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인 A가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해버립니다. 이거 무슨 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가 돼버리죠? 근데 이 동시에 이 물건은 작물로 봐요. 작물. 횡령과 됨과 동시에 그 물건은 동시에 작물로 본다고요. 그래서 B가 그 A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게 되면 이게 작물 취득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4번 질문.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서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점을 알면서 의리 그 토지를 매수해버립니다. 자기 앞에 등기를 맞춰버리게 되죠. 이게 작물 취득해야 됩니까? 작물이 안 돼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작물이 안 된다고. 왜요?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작물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도 작물범으로부터 건너받은 게 없잖아요. 4번도 작물범으로 건너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즉 이기가 뭐죠? 옮겨 적다가 이기입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손괴죄 객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은 손괴죄 객체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찢어버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명의자가 손괴를 해버리게 되면 손괴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소유자 의사에 반하면 손괴죄가 됩니다. 타인 명의, 자기 명의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인 소유라면 돼요. 그게 자기 명의, 자기 점이든 타인 점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동그라미.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였다면 이 자동문의 역할을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자동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용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일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손괴죄가 돼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자동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자, 미인번이 최신 판례인가요? 미인번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네요. 자, 보겠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했대요.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해서, 그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해서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했대요. 그리고 도로 바닥에다가 문구를 쓴 거, 도로 바닥에 페인트가 배어나와서 도로에 배게 한 거, 이 손괴죄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손괴죄가 될 수 있을까? 손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괴죄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위 도로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 미관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로바닥에 문구를 기재했거나 페인트가 도로바닥에 배게 한 것만 갖고서는 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